미국 제약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소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의 효능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의 이 화이자와 모더나 정말 경쟁하듯이 백신 개발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저게 우리나라 업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 신청하면 곧바로 승인이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임상시험 종료 후에 한 2개월 정도는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아마 필요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바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어렵고요. 일정 기간 한 달, 최소 한 달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 초쯤 돼야 승인이 나겠고, 또 실제 맞는 것까지는 또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르면은 연말쯤에는 아마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늦어지면 내년 초. 그래서 네. 승인이 난 이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네. 일단은 백신이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해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생산되는 물량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실험자의 성별이라든지 나이 이런 거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노약자가 있었는지 어린이가 포함이 됐는지.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90% 이상의 방어율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네. 중간 결과 보고고요. 실제로 최종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방어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백신을 허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를 보고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안전성 부분도 현재는 두 제약사 모두 특이적인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만 네. 하지 실제로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모더나, 자, 두 백신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효과는 둘 다 이제 90% 이상 높게 나왔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관 온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자,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아무래도 그러면 모더나를 수입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좀 편리할 수는 있겠네요. 일단 보관 온도 측면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을 하려면 디프리저라고 하는 초저온 보관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가 장비고요. 실제로 공급하는 업체들도 한꺼번에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상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화이자 백신이고요. 반면에 모더나 백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동고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보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20도씨에서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해동 후에 냉장 상태에서도 30일 동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모더나 백신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관 유통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같이 더운 나라는 정말 힘들겠네요. 저 들여오기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백신들도 보통 냉장 보관, 콜드 체인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굉장히 백신을 접종받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온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일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보관이나 유통이나 접종 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돼도 선진국들이 주로 혜택을 볼 거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 위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향후에 개발될 백신들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냉장 보관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아프리카 국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나 어디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우리는 그걸 들여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선구매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에서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분량을 우리가 선구매를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야지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단 뭐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RNA 백신이거든요. 네. 이 RNA 백신은 최근에 등장한 어떤 백신의 새로운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화이자도 그렇고 이걸 위탁 생산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술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 생산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위탁 생산을 받으면은 생산할 능력은 되는 거죠. 지금 제약사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 그리고 녹십자. 지금 다른 그 해외 업체들하고 또 일부 계약을 맺었어요. 위탁 생산 계약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신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형태고요. 노바백신도 세포를 이용한 제조합 백신 형태입니다. 둘 다 세포 배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제로 이 세포 배양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네. 기술력의 유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반면에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RNA 기반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신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위탁 생산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생산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할 수 없으면 뭐 선 구매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선구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 13.5억 도스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약 12억 도스는 이미 선구매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량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리가 얼마만큼 구매할 수 있느냐 지금 단계에서 네. 이게 관건이고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뭐 내년 가을쯤에는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백신들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남은 분량에 대한 일정 분량을 선구매 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보건당국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위탁 생산을 할 때 일정 분량을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유통할 수 있는 네. 양을 제공을 하라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 1호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모더나 백신은 4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추정치로는 한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1회 접종. 예, 1회 접종 네. 그러니까 한 도스당 가격이 한 2.5유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4천 원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2번 맞아야 된다는 거죠? 2번 맞아야 됩니다. 근데 화이자, 모더나 아직까지는 중간 결과만 발표했는데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아마 12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실제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제약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실제로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1상을 마친 단계고요. 네. 아직 결과는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넥신에서 얘기하기로는 실제로 상용화,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시점을 내년 3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 3분기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개발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빨리 실제로 국내에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임상 3상 결과를 보고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결과가 나와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또 우리 국내 보급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 아마 한 3월 또는 그러니까 2분기 정도에는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또 그 백신 그 수급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도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요.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도 그렇고 대부분 미국, EU, 일본 등이 선구매 다량을 구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도 어느 국가부터 먼저 분배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